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56쪽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아요? 네. 256쪽에 36번. 진정 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서입권 이전 등기.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서입권 이전 등기는 민법에서 공부하셨죠? 개념을.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물권 행위가 있을 테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테고 병은 정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병의 소유권은 정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존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3번 소유권 이전 병, 4번 소유권 이전 정. 이렇게 등기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때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물권 행위도 실효가 되니까 소유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합니다. 갑은 소유권을 회복할 거예요. 소유권이 없는 자가, 얘는 소유권 없죠? 소유권이 없는 자가 등기를 해줄 수는 없죠? 소유권이 없는 자가 등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명의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말소돼야 될 테고요. 이 등기가 말소되면 정은 불이익이 발생하죠. 등기 의무자. 병은요, 이익이 발생하죠.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등기가 신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명의 등기는 말소가 될 텐데요. 이 등기가 말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 명의는 병의 명의로 회복이 되죠. 따라서 병명의 등기도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니까 말소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병은 등기 의무자, 그리고 을은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말소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등기 명의는 을의 등기 명의로 회복이 되죠. 따라서 을의 등기도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 등기도 말소가 돼야 됩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을이 되겠죠. 이익이 발생한 자는 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이렇게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이 순서대로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건의 말소 등기가 이루어져야지만 갑은 등기 명의를 회복할 텐데요. 보통 갑의 등기를 위해서 여기 정과 병이 말소 등기 보통 신청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안 하니까 갑은 전부 다 여기 나머지 사람들을 피고로 삼아서 판결을 받아서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판결이라는 것은 이 갑에게 권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 판결을 받는 건 아니에요. 제때 증거 자료를 제출 못하면 판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소 등기를 여러 건 해서 갑의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건 쉽지를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있을 텐데 그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여기 정의 이름에서 곧장 갑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할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곧장 이 정의 이름에서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되면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정 등기 의무자.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할 텐데 이 을이 등기를 신청해 주지 않으면 판결서를 받아서 곧장 등기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소 등기를 3건 하는 대신에 곧장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등기 신청하겠죠. 갑이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원칙은 공동 신청이 될 텐데 판결서가 있다면 단독 신청도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이것이 무효가 된 거겠죠. 이것도 무효가 된 거겠죠. 이것도 무효인 겁니다. 그럼 이 무효가 된 것을 등기부에 다 기록할 수 있냐? 너무 등기 원인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법에서 딱 정해놨어요. 등기 원인은 그냥
진정명의 회복으로 하자.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겁니다. 무효원인이 너무 많으니까. 또한 등기원인 날짜도 무효가 된 날, 무효가 된 날, 무효가 된 날. 이 날짜를 다 등기부에 기록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딱 정해놨습니다. 그럴 바에는 기록하지 말자. 그래서 등기원인은 진정명의 회복, 등기원인 날짜는 기록하지 말자.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겁니다. 너무 다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텐데 1번을 보시면 등기무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당연히 원칙은 공동신청이니까 등기무지자 정원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겠죠. 그렇죠. 2번 신청서에는 등기원인 일자와 등기원인을 기록해야 된다. 등기원인은 진정명의 회복, 날짜는 아예 기록하지 않는다. 그렇죠. 2번이 틀렸겠죠. 3번 등기권리제의 상속인도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상속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자니까 당연히 신청할 수 있겠죠. 4번을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토지거래 허가서, 토지거래 허가 정보 언제 첨부합니까? 등기원인이 유상거래이고 등기원인이 계약이거나 또는 예약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거나 또는 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 정보를 첨부하죠. 예약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가등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기억나셔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지상권 가등기도 토지거래 허가 정보를 첨부한다고 했죠. 근데 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원인이 계약이나 예약입니까? 아니죠. 이건 법률 규정이에요. 187조에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등기원인이 계약이나 예약이 아니니까 토지거래 허가 정보 첨부하겠습니까?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판결 정보를 등기원인 증서로 첨부한다. 판결서가 있을 때는 등기원인 증서는 판결서예요. 그래서 첨부할 겁니다. 쉬운 문제죠. 답은 2번. 넘기겠습니다. 40번을 보실 건데요. 40번. 갑은 이러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업시행자가 이 토지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제로 취득하는가.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수용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 A가 선순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선순위 권리를 더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 수용을 취득의 방법을 어떠한 논리로 구성한다고 했죠? 원시취득. 기억나셔요?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시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했죠? 수용기일, 수용한 날, 수용 개시일 다 똑같은 뜻입니다. 이때 수용으로 인해서 등기를 갖추게 될 텐데 이 등기는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등기소에 가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물론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이라고 한다면 신청이라는 용어 대신에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겁니다. 이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 등기를 갖추게 될 텐데 만약에 이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라고 한다면 등기부가 없다라고 한다면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이미 등기부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이미 기등기된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등기부가 있으니까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고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의 이름에서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갑이 등기부상 존재해야 돼요. 등기부상 존재해야 되니까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할지라도 갑의 소유권 등기는 말소시킨다, 말소시키지 않는다. 말소시키지 않는다고 했죠. 이거 기억나셔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볼 때 이 시점은 수용기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부터 누가 소유자입니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죠? 수용기일날 사업시행자는 원시취득하죠. 따라서 이 시점부터는 을이 소유권자예요.
그런데 을명의 등기는 이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갑의 명의로 되어 있죠. 갑이 병에게 이 시점에 각종 등기를 해준다면 이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이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건 무권리제의 처분 행위로 봐서 등기관이 어떻게 하죠? 직권으로 말소했습니다. 기억나셔요?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관은 병명의 각종 등기는 다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건, 소유권 이전 등기건, 갑의 이름으로 된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면 이게 사라지니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각종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다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그런데 예외가 존재하죠. 예외 2개. 첫 번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 두 번째,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간 등기. 이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시점에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런데 상속 등기는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느냐면 이 시점에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따라서 이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수용길 이전에 사망을 원인으로 한 수용길 이후의 상속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또한 이 수용 절차가 실효가 됐을 때, 수용 절차가 실효가 될 때, 효력을 상실할 때, 이 수용 절차가 실효가 됐으니까 이 등기는 말소되겠죠. 이 등기는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니까 말소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될 겁니다. 이 등기도 말소가 돼야 되겠죠. 이 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갑, 등기 권리자. 그리고 이 갑은 원시 취득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말소된다고요?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이런 것들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40번을 보시면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1번 수용 기일이 언젠가요? 2013년 4월 1일 2013년 4월 1일 그러면 1번 2013년 2월 1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2013년 5월 1일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합니까? 아니겠죠. 이게 답이 되겠네요. 2번 2013년 2월 7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5월 7일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무권리제의 처분행위죠.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할 겁니다. 2013년 1월 2일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2013년 1월 8일에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거는 원시 취득으로 논리 구성하죠. 수용기 이전에 이루어진 등기니까 따라서 직권 말소가 될 테고 2013년 2월 5일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2013년 2월 8일에 한 전세권 등기 이것도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직권 말소 맞습니까? 그 다음에 4번 2월 5일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2월 이거 했죠? 네. 5번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5월 9일에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무권리제의 처분행위죠.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겁니다. 쉬운 문제점. 네. 넘기겠습니다. 넘겨보시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우리 등기법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무시하면 될 테고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47번을 보죠. 45번을 보죠. 45번.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탁자와 신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맞았을까요? 네, 맞았어요.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고 했죠. 따라서 말소등기도 수탁자의 단독 신청.
말소회복 등기도 수탁자의 단독 신청, 변경 등기도 수탁자의 단독 신청.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될 수밖에 없죠. 왜요? 한 건의 신청 정보. 따라서 동시 신청이고 순위번호 동일하다고 했죠. 3번을 보시면 신탁 등기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리 이전 등기 신청과 별개의 신청서로 신청한다. 아니죠. 한 건의 신청 정보. 4번 수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관계를 표시한다. 기록한다. 아니죠. 합유관계죠. 공동의 목적인 신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합유죠. 4번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러 신탁원부도 한 개만 제출한다. 부동산 개수만큼 존재한다고 했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오른쪽에 47번을 보실까요? 신탁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이때 수탁자가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수탁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가지고 있던 그 신탁 부동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아니죠. 수탁자로서의 소유권이죠. 맞아요. 그러면 수탁자가 사망했다면 수탁자가 다른 사람으로 정해져야 되지 상속시켜야 되겠습니까?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고 했죠. 따라서 이때는 상속재산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건 새로운 수탁자가 정해줘야 될 겁니다.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2번.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신탁관계의 존재에 대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만 해서 안 되죠? 무슨 등기도 해야 될까요? 신탁 등기. 신탁 등기를 통해서 공시가 돼야 되죠. 따라서 신탁 등기가 있어야지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신탁 등기가 격려된 토지에 대하여 하필 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는 100번지, 101번지 토지. 소유자는 갑. 여기도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런데 갑이 요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신탁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테고 그리고 신탁 등기도 이루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신탁 부동산은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죠.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 다 넘어가겠죠. 맞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하필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4번.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재신탁. 아까 보여드렸죠. 재신탁을 통해서 수탁자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탁 등기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신탁 재산은 수탁자 간의 합의로 한다. 따라서 수인의 수탁자 중 일부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유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 맞아요? 맞죠? 그렇죠. 합의지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는 없죠. 무슨 등기 한다고요? 합의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넘기겠습니다. 48번을 한번 보실까요? 다음은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 등기를 시작할 수 있다. 아까 신탁재산이 10억이라는 겁니다. 그럼 수탁자가 10억 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는 경우 있다고 했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단독 신청. 기억나셔요? 네, 안 해도 되겠죠. 2번.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맞죠? 이때는 동시 신청이 될 수가 없다고 했죠. 3번. 공유가 아니라 뭡니까? 합의요. 그렇죠. 등기관이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신탁 원부를 작성하는데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맞겠죠?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증을 첨부해야 된다. 농지증 언제 첨부한다고 했죠? 첫 번째 농지일권. 두 번째 자신의 의사로. 이때 의사는 의지를 얘기한다고 했죠. 세 번째 새로이. 네 번째 취득할 때. 농지증을 첨부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취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탁 등기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소유권이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 다 넘어간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신탁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자는 취득한 겁니까? 취득하지 않은 겁니까? 취득한 거죠.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 다 취득한다고 했죠. 다만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뿐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 요건에 다 충족합니까? 충족하지 않습니까? 충족해요. 따라서 농지증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첨부해야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맞는 지분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51번 한번 보죠.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탁 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 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 등기를 신청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네. 신탁 등기는 무조건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죠. 2번. 수탁자가 2번 했죠. 3번.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기 때문에 순위번호가 어떻다고요? 같죠. 4번.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 등기와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동시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5번. 신탁 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신탁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 신청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합니까?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니까 동시 신청이 되고 하나의 순위번호를 동일한 순위번호를 쓴다고 했죠. 넘기겠습니다. 뭐 다 똑같은 지문들이죠. 네. 53번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출제가 된 건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경우. 갑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경우.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한 경우. 갑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누구라고요? 병이 되겠죠. 그렇죠. 병은 자신을 등기무자로 하여 갑에서 직접 을로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뭐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맞아요. 네,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없다니까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니은. 갑 소유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을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후 을 명의로 재결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 기일 후에 갑이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격려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맞습니까? 무권리주의 처분행위니까 어떻게 돼요? 직권 말소가 되겠죠. 3번 디귿.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 이전 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한 서면. 이게 뭘까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맞아요? 아니에요.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분할할지 협의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협의서가 작성이 된다고 했죠. 그 협의서에 찍혀있는 도장이 다 그 상속인들의 도장인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뭘 첨부한다고 했죠? 인감증명. 맞아요. 그럼 법정 상속분과 다른 상속분을 상속인들이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협의서 작성이 되죠. 그게 뭡니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예요.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등기소에 첨부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러면 그 협의한 바에 따라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지분은 맞는 지분이에요? 틀린 지분이에요? 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등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따라서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리을 갑소유 토지에 대해 갑과 을이 가장매매에 의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선의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설정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설명이 약간 이상한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하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됐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때 을은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고 1억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니까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겁니다. 병은 1억 원의 채권이 발생했을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다음에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이때 요 매매 계약이 우리민법 제108조에 의해서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병은 선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은 이 108조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8조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맞아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이 병은 저당권을 여전히 가질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등기가 소유권은 108조에 의해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소유권을 회복하겠죠. 그러면 이 을명의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니까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맞아요.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갑과 을은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 병의 저당권도 소멸하겠죠. 맞아요. 저당권이 소멸되니까 이 병은 뭐가 됩니까? 손해가 발생할 테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겠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일 때는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이재의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이 선의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죠. 그러면 이 병이 승낙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재판을 걸었을 때 병에게 승소할까요? 질까요? 지겠죠. 그러면 이 말소 등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선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회복했는데 등기는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병의 승낙서가 없을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소 등기를 못할 테고 대신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는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러면 이때 이 병의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깨끗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왜? 병이 선이기 때문에 이때는 병의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악이라고 한다면 승낙서 첨부하든지 재판서 등본 첨부하겠죠. 그러면 이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를 통해서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깨끗한 소유권 회복을 못해요. 그러면 이 갑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 대신에 요 을의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이라도 회복하는 게 낫겠죠. 그때 하는 게 뭡니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좀 어려운 내용이죠. 작년에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어차피 갑은 깨끗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럴 바에는 제한이 받지만 그거라도 회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때 하는 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55번을 보십니다. 구분치상권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구분치상권의 목적은 보통 치상권의 목적과 동일하게 건물, 기타 공정물이나 수목의 소유이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이 안 된다고 했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만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2번 구분지상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 법인은 구체적으로 명백히 해야 돼요. 당연하죠. 명백해야지만 그 부분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겠죠. 3번 구분지상권에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통상의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 토지를 상용하는 권리의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권리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때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냐면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갑이 을에게 토지예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을은 전세권자로서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병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병이. 그러면 이제 병은 갑으로부터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를 한 다음에 구분지상권을 취득하겠죠.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병은 이 부분을 사용 수익할 수 있을 겁니다.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그렇다면 이 을에게는 전세권자,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세권자에게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공작물이 설치가 되면 이 을은 이 부분을 사용 수익 못 하잖아요. 전세권자는. 따라서 이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이 을의 승낙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보죠.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에 통상의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 토지를 상용하는 권리의 등기가 존재할 때는 구분지상권으로서 사용수익할 때 그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그자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낙서. 4번 구분지상권은 타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공간의 이용 가치를 직접 지배하는 물건이다. 맞습니까? 구분지상권도 지상권 물건이에요. 직접 지배하겠죠. 5번 계층적 구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그 다음에 57번 가겠습니다. 57번을 보시면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 설정자로서 등기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설정받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다른 자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있겠죠. 다만 무슨 등기 한다고요? 부기등기. 기억나셔요? 네. 2번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지역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 등기, 부기등기로 한다. 맞아요. 맞죠.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첫 번째 전세권, 두 번째 지역권, 부기등기겠죠. 3번 전세권 설정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가 등기 권리자,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맞아요? 틀려요? 원칙은 공동 신청이죠. 승역지 등기부에 하는 거죠. 4번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는 부동산 표시 등 일반적 기록상 이외에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5번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없다라고 했죠. 그렇죠. 넘기겠습니다. 62번을 가보시죠. 62번.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100번지 토지가 있고 여기도 101번지 토지가 있고 여기 102번지 토지가 있는데 전부 다 갑소유예요. 갑소유. 그러면 이 세 필지 토지에 대해서 갑은 을에게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때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등기관은 공동 전세 목록을 작성하죠. 맞아, 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2번 공유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등기 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 여기 갑 4분의 1, 의 4분의 1, 병 4분의 1, 정 4분의 1. 지금 이 토지는 4분의 1씩 지분으로 갑을 병정이 소유합니다. 이때 갑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A에게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분에 대해서 안 되죠. 지분의 개념이라는 건 무수히 많은 점들로 구성되었다고 봤을 때 모든 점들은 이렇게 소유하는 거죠.
4분의 1씩 이렇게 소유하는 거죠. 모든 점들은 다 이렇게 소유하는 거예요. 확대를 해보면. 그러면 이때 갑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면 A는 이 부분만 사용 수익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했죠. 따라서 이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 설정이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사용 수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공유자 전원이 A에게 전세권은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A는 모든 부분을 다 사용 수익할 수 있죠. 이건 가능합니까?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질 때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전원이 돼야 되겠죠.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건 지분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반드시 전원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전원이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겠죠. 이건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는 지문이라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공유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 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로서 전세권 등기는 신청이 가능하죠. 1위는 전세권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고요. 등기 원인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전세권은 사용수익 물건이죠. 그 용도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는 권리예요. 그리고 이 전세권은 위약금 약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수익하는 권리니까 용도에 쫓아서 사용수익하지 아니할 때는 손해배상을 한다라는 위약금 약정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그 위약금 약정은 약정 등기죠. 근거 규정이 있으니까 언제나 무슨 등기한다고요? 부기 등기하겠죠. 이 위약금 약정 등기는 등기관이 전세권 등기를 할 때 기록하게 될 겁니다. 맞는 지분이에요. 4번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죠? 네? 네? 어디가 틀렸어요? 소멸하기 전에. 그렇죠. 여러 번 강조했죠. 그렇죠. 네,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소멸한 다음에만 양도가 가능하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고,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양도에 기록한다. 맞겠죠? 네. 넘기겠습니다. 65번을 보시는데요. 65번. 용의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 이전 등기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네. 왜요? 왜요? 물건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민법에서 하실 텐데 물건은 재산적 권리라서 원칙적으로 양도가 허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 허용되니까 설정자의 동의 승낙비 필요 없습니다.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어요. 물건은. 다만 전세권은 예외입니다. 전세권은 양도금지 특약이 가능해요. 하지만 다른 물건은 양도금지 특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세권만 양도금지 특약이 가능합니다. 모든 물건은 전세권을 제외하고서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도 후 물건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설정자의 승낙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등기번 놓고 볼 때 이익이 발생하느냐 손해가 발생하냐고 판단하죠. 그러면 존속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늘어나는 거죠. 후순위 권리자는 이익이 발생합니까? 손해가 발생합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손해가 발생하죠. 왜요? 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순위가 승진할 기회가 뒤로 밀려나죠.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구분지상권도 지상권 용의물건이에요. 지분에 대해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전원이 등기 의무자로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4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성은 소멸되었죠. 전세권자가 돈을 빌리고 다른 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때 그 저당권의 객체는 용익물권성이에요. 담보물권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으니까 용익물권성 소멸됐고 용익물권성이 소멸됐으니까 돈 빌리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전세금이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세권의 용익물권성이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존속기간 만료가 됐으면 용익물권성 소멸,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틀렸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 이전 등기, 전대차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아까 보셨죠? 기억나셔요? 다시 설명 안 해도 될까요? 네.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을까? 두 번째, 임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까? 그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결정하고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촉탁한다고 했죠. 그 임차권 등기는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는 겁니다.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으니까 사용권능으로서 임차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사용권능으로서 임차권이 없는데 다른 자에게 임차권을 넘겨주고 이전 등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이건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죠. 좀 기억해 두십니다. 임차권 이전 등기도 안 되고 전대차 등기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6번 하나 더 보죠. 66번.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 한 필의 토지 전부뿐만 아니라 한 필의 토지 일부도 무방하다. 맞습니까? 용익물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용익물권은 부동산 전부도 가능하지만 일부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1번 지문 맞았을 테고 2번 농지에 대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 설정할 수 있으며 지상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지상권 설정의 목적은 뭐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수목의 소유 목적. 맞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은 맞는 지문이고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지상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거 예전에 대지권 변경 등기할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지권 변경 등기할 때 이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합니다. 이때 을은 갑으로부터 지상권을 설정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고 지상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을이 취득한 이 지상권의 목적이 뭐냐면 건물 소유 목적이에요. 건물 소유 목적. 그러면 을은 이 상태에서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을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요? 네?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기억나셔요? 따라서 이때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상권 설정이 가능해요.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요 위에 신축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갑 소유가 될 테고 이쪽은 누구 소유입니까? 을 소유. 뭐가 되는 겁니까? 구분 건물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구분 건물로서 대지 사용권은 뭐가 되죠? 지상권. 구분 건물은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지상권이 대지 사용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를 구분한 일정 부분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상권이다. 맞습니까? 맞죠? 요역지는 일필의 토지여야 하나 요역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요역지는 토지 전부이어야 되죠. 그러나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맞겠죠? 신청 정보에는 반드시
전세권의 목적과 토지 또는 건물의 범위를 기록해야 된다. 그렇죠. 전세권 등에는 범위와 전세금 두 개죠. 범위와 전세금. 전세권은 목적이 없죠. 이 전세권은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예요. 따라서 용도만 맞춘다면 아무렇게나 사용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적이 따로 없어요. 이게 그래서 틀린 짐이 될 겁니다. 넘겨보죠. 쉬었다 가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